책을 한번 열어봐. 그 이차함수를 이제 여튼 문제 그 연습 들어가기 전에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어인데 그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의 핵심은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 2차 함수를 지배하는 거. 핵심은 뭐냐면 이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거. 2차 함수가 이제 무서워지는 이유는 가운데 선대칭 구형이라 그래서 대칭축이 존재하는 거야. 이러니까 엄청 무서워져요. 이게. 대칭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뭐 2차 함수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라서 그 2차 함수가 이제 보통 생김새가 저기 가면은 이 이름 같은 시험이 있을 거거든. 거기 이자 습식으로 가서 진행하면 된다. 자 보세요. 자, 2차 함수의 핵심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양은 알아요. 2차 함수가 이제 중3 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고 차항계수 양수이면은 어디를 블록하고 이렇게 블록한 포물선이고 두 번째로 이제 A가 음수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시죠, 그죠? 뭐 이런 모습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2차 함수의 가운데 요 참, 요 대칭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근데 이 2차 함수의 그 대칭축을 찾는 방법은 중3 때는 이거 이렇게 하죠. 요걸 A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랬을 때 그 대칭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안쪽이 얘가 0 되는 값을 우리가 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3 때는 뭐 이거를 완전제곱 없이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걸 연습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1이니까 고1 수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교과과정상 거기서 뭔가 판단하려 하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에 했던 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한 번에 가져야 됩니다.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x는 요거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뭐죠?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를 중3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친구를 A로 묶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려고 X제곱에 여기다가 A분의 B까지 적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는 멀찌감치 냅두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반띵의 제곱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2A분의 B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마이너스가 또 안쪽에 또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다 보면은 이 A한테 걸리죠. 그래서 얘가 4A 제곱인데 A 하나가 약분되고 그 다음에 B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주면은 A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얘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고 저 뒤에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A로 통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4A 통분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B제곱이었으니까 여기 B제곱이 붙어있고 요 C가 4AC로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좀 또 많이 보던 애가 또 분자절이 들어있죠. 그래서 얘가 0되는 요게 0되게 만들어주는 그 X값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따라서 2차 함수의 이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 X는 자 누구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앞으로 요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합니다. 2차 함수 나오면 무조건 얘부터 하는 거라서 요거는 반드시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외우기도 되게 쉬워요. 원래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거에 반띵 이러시면 돼요. 이게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최고차항이 양수면은 아래로 블록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 1번이고 그래서 뭐 딴 것도 해볼까? 두 번째
그 중3 때 하던 느낌이랑은 되게 달라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2차 함수를 만나잖아. 함수를 만나면은 그 함수의 개수들 보이지? 개수. 여기서 이제 요 A나 B나 C가 딱 뭔가 결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 함수의 개수들을 보고 나서 그 개수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찾아야 돼. 정보 찾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의 개수를 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찾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연습. 예를 들어서 참고사항. 만약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이런 모습의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그래프 어디를 블록하지? 아래를 블록하지, 그지? 대칭 축이 얼마짜리지? 빨리 해봐. 얼마짜리지? 일자리지, 그지? 일자리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결정되어 있는 함수인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절대 못 움직여. 가운데가 무조건 여기인 거야. 그리고 이 최고창 개수가 또 얼마지? 1이지. 이거는 폭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이 모양 그대로 대칭축도 잡혀있는 상태에서 자, 누구만 움직이는 거야? B만 움직이는 거지. 얘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절대 이 폭이 바뀌거나 대칭축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축이 고정돼 있네. 그래프의 모양도 잡혀 있네. Y축, Y절편만 좀 바뀌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정보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2차 함수 이렇게 준 다음에 질문하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2차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되게 많죠? 보세요. 만약에 두 번째 패턴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근데 만약에 y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래? 이거는 어디를 블록한지도 모르지. 그치? 물론 2차 함수는 0은 아니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블록한지도 모르는데 자, 대칭 축이 얼마짜리지? 지원아, 축이 얼마짜리지 이거? 축이 1짜리. 이거 축은 결정돼 있대요. 얘는 그래서 가운데 1에 대해서는 결정이 돼 있는 게 확실한데 어디를 블록한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얘가 이럴 수도 있어.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얘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폭이 막 넓어질 수도 있고 게다가 얘가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막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지. 근데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칭축은 결정되어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잡혀있다는 거는 이거는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얘는 좀 피곤해진 게 뭐냐면은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어. 이것도 판단이 안 서. 게다가 폭도 바뀌어. 근데 뭐는 고정되어 있냐면 대칭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정되어 있는 축을 가지고 뭔가를 하셔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항상 함수를 보고 나서 그 함수의 개수로부터 정보를 찾아내야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좋고 매우 어렵습니다. 정보 스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악이 이런 애들이에요. 제일 어려워지는 애들이 이게 y는 이렇게 돼 있는데 최고차함계수 1짜리인데 얘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그러면은 대칭 축이 얼마짜리인가? 그렇지. 야, 이게 축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요 B값도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도 움직이죠. 이렇게
근데 결정되어 있는 거 하나는 뭐야? 결정되어 있는 거 하나는 뭐지? 야, 이차함수 기울기가 없냐? 뭐 하나 결정되어 있지? 그치? 폭 하나는 결정되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한 요 정도로 이런 모습이란 사실까지는 알 수 있어. 아래를 블록이고 이 정도의 폭은 결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대칭 축도 움직이는 거야. 이것도 움직이고 게다가 뒤에 상수값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대칭 축도 모르지만 이 그래프의 모양 하나만큼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약간 약간 느낌이 이게 정보 스캔 능력인 거야. 함수를 만났을 때 무엇이 변화할 수 있으며 무엇이 고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중3 때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쪽이 되게 어려워.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알겠지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볼게요. 다음 설명. 복습을 좀 해라, 여기. 그렇지? 시간 내서 복습시키는 되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세 번째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이제. 대칭이 핵심이거든요, 이 함수는. 그래서 대칭 표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칭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 대칭이라는 게 그 수학에서는 이 선대칭도 있고, 그 다음에 점대칭도 있죠. 아직 점대칭을 자주 배우진 않지만, 어찌됐건 그 선대칭과 점대칭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선대칭 먼저 할게. 이게 이제 2차 함수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거거든요, 이게. 자, 선대칭. 모르면 안 된다, 이거. 자, 선대칭이야, 선대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가운데 어떤 선에 대해서 가운데 어떤 선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 포개어지는 도형들이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선대칭, 지금 이 그래프는 이거를 우리가 y는 fx라 가정을 했을 때 이 fx 그래프가 이거에 대해 대칭이거든,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중간에 여기 어딘가에 라인을 하나 그어서 당연히 이게 이 가운데 선에 대해서 이렇게 접으면 포개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보세요. 요렇게 들어와서 내가 여기를 별이라 그러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세모라 가정을 했을 때 현재 f한테 별을 대입했을 때랑 별 들어간 함수값 요점의 함수값이죠. 그 다음에 f한테 세모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 이 점의 함수값. 근데 이 점의 함수값 y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점의 함수값이랑 이 점의 함수값이 어떻죠? 똑같죠, 그죠? 이런 게 성립을 해요. and 이 별과 세모를 자세히 봤더니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별과 세모의 가운데가 누구죠? A죠? 그러니까 별과 세모의 가운데가 무조건 A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또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더해서 반띵관계 A라고 하면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과 세모의 합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대층의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어떻게 이런 거 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현재 저 fx라는 그래프는 이 fx라는 그 함수는 x는 a라는 요 선에 대하여 이 x는 a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은 쌤이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어떻게 읽는지를. 이게 선대칭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이고. 자, 연습을 하나 해볼게.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러니까 F랑 맨날 똑같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랑 얘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맨날 똑같다 이 뜻이거든. 근데 별과 세모를 더한 게 이걸로 안 바뀌어야 돼. 일정이라는 거, 일정. 이걸로 일정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3대칭이라는 뜻이거든. 조금 어려울까봐 이제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 얘만 잘 기억하면은 모든 패턴의 표현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f한테 1 더하기 x가 들어갔을 때랑 f한테 1-x가 들어갔을 때 맨날 똑같다. 뭐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데 얘가 우리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봐. f한테 얘가 들어갔을 때랑 f한테 얘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맨날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먼저 요거를 체크해 보면 돼. 그러면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요 두 동그라미를 둘이 한번 더해봐.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버려? 2가 돼버리지. 그치? 합이 2라는 거지. 그럼 합이 2라는 말은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의 가운데는 무조건 1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가운데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x는 1이라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라인을 쫙 그어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1 더하기 x였으면 여기가 반드시 1-x가 되면서 이 점의 함수값이랑 이 점의 함수값이 맨날 똑같다는 뜻이지. 그 말은 가운데에다가 1을 놓은 상태에서 이 같은 간격만큼 떨어뜨렸을 때 얘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랑 얘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맨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딜 잡아도 계속 그렇다는 거야. 이쪽으로 그어도 얘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랑 얘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가운데가 무조건 1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만약에 F와 F가 맨날 똑같다 이러면은 이 둘을 더해보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해봤을 때 합이 2로 일정하지. 그치? 합이 2로 일정하지.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평균. 평균이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fx 함수는 자 x는 얼마에 대해 대칭이다? 1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또 연습을 해볼게. 자, 두 번째 또 해보고 연습해보자. 자, fx랑 f2-x가 맨날 똑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되게 쉽죠? 뭐 이거 바꿔볼까? 다른 걸로 6-x. 근데 이게 맨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들어갔을 때랑 6-x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맨날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말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하면 얼마가 돼버려? 합이 6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합이 6이라는 말은 가운데 3을 놓고 이 정도가 만약에 x였으면은 똑같은 간격으로 이쪽에 6-x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가운데가 3이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찍었다면 무조건 같은 함수값을 찍어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에 3을 놓고 똑같은 간격만큼 벌렸을 때 그 라인과 이쪽 라인에서 지나는 함수값은 맨날 똑같다 이런 뜻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가운데 3을 경계로 해서 왼쪽 오른쪽의 모습이 똑같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지금 얘랑 얘랑의 합이 6으로 일정하다는 거는 가운데가 3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운데 3을 놓고 함수값이 맨날 똑같다는 거는 이 함수는 선대칭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얘는 뜻이 뭐냐면 fx라는 그래프는 자 x는 얼마에 대해 대칭 상태를 유지한다? 3에 대해서 대칭 상태이다 이런 뜻인 거죠. 또 해볼까요? 자 f 2 플러스 x랑 f 만약에 8-x가
맨날 똑같을 때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제 말해봐라. 이거는 무슨 뜻이겠냐? fx 그래프는 자, 누구 대칭이라는 뜻이죠? x는 x 얼마? 5 대칭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합이 얼마로 안 바뀌니까 10으로 안 바뀌니까 이 합이 1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이 5구나. 그러니까 그 x는 5에 대해 좌우 포개어지는 모습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2차 함수였다면은 이게 대칭축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상대칭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야, 좀 보는 거 맞지? 이게 와닿지가 않냐. 전대칭 한다. 전대칭. 전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 이러면 안 되고,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을 했을 때 포개어지는 도형을 전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180도 회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긴 게 전대칭 도형이고, 만약에 여기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를 딱 돌리면 얘가 1로 돌아가서 포개어지고 1로 돌아가서 포개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180도를 돌렸을 때 처음 거랑 똑같은 모습의 도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형들을 전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꼬맹이들 있잖아. 초등학생들이 이게 종이 오려서 돌려보잖아. 이렇게 막 돌려보다가 선생님 이거 처음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런 도형을 전대칭 도형이라고 하는데 꼬맹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거 꼬맹이들은 선대칭 뭐라고 읽어요? 물감 뿌린 다음에 적잖아요. 데칼코마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어릴 때 하던 거. 물감을 뿌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반쪽 이렇게 접었다 펼치면 이게 딱 포개어지는 도형이 나오죠. 그거를 걔네들은 데칼코마니라고 하면서 점대칭 도형을 배우고 선대칭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대칭을 돌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180도를 반대쪽으로 180도를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똑같은 도형이 있습니다. 그런 도형들을 그 점에 대한 대칭 상태에 있다고 하고 점대칭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다. 봐봐. 자, 만약에 이 정도에 A가 있고 이 정도에 B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A, B거든. 그러면 현재 이 fx라는 함수는 이 A, B에 대하여 대칭 상태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면 포개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수학적인 언어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서 이게 똑같은 간격으로 한 요 정도를 한번 뜯어볼게. 이렇게 같은 간격을 벌려본 거야. 돌리면 얘가 돌아와서 포개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 봐. 색깔칠한 요만큼 색깔칠한 도형이랑 요 색깔칠한 데랑 아마 똑같을 거야. 모습이. 돌아가면 포개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간격을 벌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 요 왼쪽에 초록색 라인을 여기를 별이라 가정을 하고 여기를 세모라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여기 보이죠? 여기. 요 점. 여기가 이제 f한테 별이 들어간 함수값이고 이 함수가 과연 fx입니다. 이걸 fx 함수로 생각하시고요. 별이 들어간 함수값 그 다음 여기가 세모가 들어간 함수값 f 세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요렇게 요 길이와 요렇게 요 길이가 다를 리가 없어요. 돌아가면 포개어져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F별과 이 F세모의 가운데가 B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B다. 그러니까 F별에다가 F세모를 더해서 반띵을 하면 B라는 뜻이죠. 이런 뜻이죠. 중점이 B다. 가운데가 B다. F별과 F세모의 가운데가 B다. 그치? and
그리고 별과 세모 보이죠? 별과 세모. 별과 세모의 가운데는 누구냐? 아우 진짜 돌아가랬지. 아우 아씨. 가운데 뭐야? A. 그렇지. 왜 대답을 안 하지? 아우 걔 20살도 아니고 말이야. 가운데 A지.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이게 정대칭 뜻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은 이 아래쪽에 2를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거 양변 2를 곱해서 싸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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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자 몇 B? 2B and 뭐 더해보는 거지 뭐. 더해버리면 and 그 다음에 별과 세모의 가운데는 누구? 강지원 누구? 예, 요렇게 기억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천대칭의 표현이야. 야, 진짜 니네들은 참 대답을 진짜 더럽게 안 한다, 진짜. 왜 그렇게 벌써 그러니? 고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지? 그지? 이게 요렇게 외우시면 돼. 외우는 방법이야. 이점 대칭이라는 뜻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지금 분명히 이거 설명하니까 나중에 모르면 또 잔소리 엄청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거 나왔는데 이게 선대칭 안 읽히면 문제 못 푼다고. 알았지? 자, 연습. 보세요. 자, fx 더하기 f 4-x가 2일 때 이럽니다. 뭘 또 적어 좀 봐봐. 여길 좀 시간 줄 거 아니야. 자, 이거 어제 적어 없어질 거고. 자, 이거 fx는 자, 몇 컴마면 대칭이라는 거야. 네가 말해. 2컴마 꺼져. 2 컴마. 2 컴마. 자, 2 컴마 1 대칭이다. 이런 뜻이야. 자,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이게 다르죠 모습이. 이거는 F는 F. 이거는 F 더하기 F가 변치 않는다. 모양이 다르지? 그치? 그럼 어떻게 읽는 거냐면 요 정의역과 요 정의역의 합이 얼마야? 2, 4, 4, 4. 합이 4. 그럼 평균이. 그렇지. 그 평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사실은 2B자리지. 요거 이제 반띵한 거로 가시면 되겠네. 이렇게. 딱. 이게 그 대칭 점을 주는 거야. 한번 더 해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요렇게 해요. 요런 게 성립한대요. 해석만 하시면 돼요. fx 그래프는 자, 몇 컴마면 대칭이다. 3 컴마. 그렇지. 이게 뭐 이거 읽는 거 되게 쉽거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게 전대칭 표현이라고 좀 알아야 하고, 그 점 찾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근데 이런 표현이 이게 그 함수한테 1 더하기 x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애들이 자꾸 이런 거 보면 자꾸 넣는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러면 안 돼. 그냥 얘가, 축이 1이구나. 축이 3이구나. 이것만 읽으면 되는데, 이런 것만 주면 맨날 x자리에 이걸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얘네가 대화하자고 너희한테 수학 표현을 언급을 해버렸는데, 그걸 독해가 안 되면. 그럼 그 문제는 또 못 풀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요거까지 빨리 메모. 그러니까 뭐 이런 거가 나오겠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2차 함수인데 이러면서 2차 함수가 있다. 참고사하고 F 2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근데 fx와 f6-x가 똑같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우리 내가 이런 표현을
봤는데 F가 이차함수라 그러면 이게 바로 대칭축이 얼마라는 뜻이야 이게? 3이라는 뜻이지. 그럼 니네가 그럼 이거 fx를 함수를 가만히 냅두면 안 되지 그러면. 최고차항이 뭔지는 모른다 쳐도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야겠어? x 마이너스 요까지는 가야지. 그 다음에 뒤에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함수가 이렇게 세팅이 돼야 하는 거야. 축을 알려줬기 때문에.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F2랑 F8이다 이런 정보를 만나도 이렇게 가야 돼. 8이 아니지 4다 이런 표현 만나도. 왜 그러냐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있건 이렇게 생겨있건 상대칭 조형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어떤 라인을 쫙 그었더니 F한테 2가 들어갔을 때랑 4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 이런 뜻 아니겠니? 2가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함수값이 똑같다는 뜻 아니겠니? 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주는 거 아니겠어? 이 가운데가 얼마나 줍니다. 그렇지 가운데가 이렇게 그냥 3이라고 주신 거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 똥멍충이처럼 자꾸 넣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고 이런 표현 축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 x는 3이라고 주는 거라서 식이 이렇게 세팅이 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표현 드리긴 했지만 얘가 ax 제곱에 bx에 더하기 c라는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a 양수라 가정을 하자. 예를 들어서 아래로 올라간 코너선이라 가정을 한번 해보고 근데 f1과 f5가 똑같을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a가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한 포물선이니? 이렇게 된 포물선이지, 그치? 근데 F1과 F5가 똑같아. 그럼 자, 대칭축이 얼마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1이 엮이면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야. 가운데가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 제일 낮은 포인트. 그러면 F한테 얼마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요게 최소값이다. 이런 모습으로 이차 함수를 만났을 때 항상 이제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 그걸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5만 가지에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해야 될 게. 근데 우선은 대칭 축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게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이런 거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fx가 몰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는 거야. 어디를 불러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1,5를 지나고 7,5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1,5라는 점이랑 7,5를 지난대. 그럼 이제 보통 애들의 초이스가 이 점을 집어넣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렇지 하지 않겠어. 근데 좀 이제 배운 자들은, 좀 아는 애들은, 함수값이 둘이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 알르블록이었다면, 이 정도의 5가 있었다면, 누가 들어갔을 때랑 누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5가 나온다는 거야. 1이 들어갔을 때랑 7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5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저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이고 이게 7이라는 뜻밖에 더 되겠냐.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이 가운데 얼마였겠어? 얼마였겠어? 4 이렇게. 4. 또 뭐 결정됐어? 뭐가? 축 결정된 거지. 그럼 니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식을 세우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대칭 축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은, 자,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축이 얼마이다? 4니까,
자, 요런 느낌으로 세팅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1,5를 대입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만남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우. 만남을 이용해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y는 fx라는 함수랑 요 함수랑 우리가 최근에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y는 5라는 상수 함수가 있는데 지금 요 함수와 이 y는 5라는 함수가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몇 개야? 몇 개냐고? 몇 개냐고? 대답 안 해봐. 계속 이거 할 거야? 두 개. 교점 두 개. 어디랑 어디서 만났어? x가 얼마인 순간 만났고 1 또 그리고 만나고 이렇게 그러면 대답 안 해봐. 그냥 귀 터지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자, 얘랑 얘가 여기서 만났지. 그러면은 당근이 얘랑 뭐 해봐야 돼? 연립해봐야지, 그지? fx는 얼마를 땅 연립하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와 누구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근에 다 인수정리 다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은 fx-5는 이거를 풀었을 때 두 근이 1과 7이라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이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불러봐, 강지원. x-1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퐁당 넘겨주시면 결과적으로 fx 함수 식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 알겠어? a 괄호치고 x-1 x-7 플러스 얼마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가장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점 사이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런 거죠. 그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이렇게 되는 게 2차 방정식이죠. a값은 0은 아니라 가정을 합시다. 2차 방정식. 자, 2차 함수는 뭐 0 띄고 y 붙이면 됩니다. y를 붙여서 ax 제곱에 플러스 bx 이렇게 적으면 2차 함수죠. 근데 뭐 진짜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둘의 관계를 발표하라는 건데 요 2차 함수에다가 이제 y 대신에 빵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한테 여기다가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2차 함수의 무슨 절편을 찾고 있었던 거야? 자, y 0 대입했어. x 절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거의 의미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차 방정식의 의미라는 거는 이 왼쪽에 요 함수와 오른쪽에 요 함수와의 교점 체크예요. 연립한 것처럼 보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찾고 있다. y를 붙였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요렇게 된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y는 0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y는 0을 우리가 무슨 축이라고 생각합니까? x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풀던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x축 얘네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였죠. 자세히 설명하면 교점의 x좌표 이거를 근으로 갖는 거다 이겁니다. 근을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여기서 ABC는 실수라 가정을 하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하나만 넘어오면 더 이상 허수를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좌표 평면상에서 허수의 자리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봐봐. 만약에 우리가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많이 얘기했잖아.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어. 판별식이
0이었을 수도 있어. 판별식이 음수였을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이 판별식이 양수라는 말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알고 있지.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은 단 하나의 근을 갖는다고 알고 있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바라보던 게 2차 방정식 나라의 생각이라면 2차 함수까지 넘어오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야.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실근이 서로 다르게 두 개 나오는 상태라면 저 2차 함수의 모습은 a 잠시 양수라 가정을 했을 때 얘가 x축이랑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 첫 번째 그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과에 만나는 포인트가 두 군데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이다. 자,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은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접하는 모습이겠구나.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가 중근이구나. 이럴 때는 교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붕 떠 있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서는 x축과 2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면은 방정식 풀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컸을 것이고 2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하면은 중근을 갖는 모습이고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지 않을 때는 실근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뭐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근이 해가 모두 1보다 크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를 이제 고인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1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거든. 이게 절대 방정식 문제가 아니야. 이게 2차 방정식의 해법 근의 공식 같은 거로 가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어떤 2차 방정식의 이 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데가 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이 모두 누구보다 커져야 된다. 1보다 커져야 한다. 그 말은 이렇게 재해석을 하시라고. y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왼쪽에 왼쪽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이 2차 함수가 자 무슨 축과? x축과 자 1보다 근이 커진다는 말은 x축과 1보다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에서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런 모습이죠. 만약에 A 양수라 가정을 했을 때 저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가 1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더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x축이랑 교점이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나왔습니다. 둘 다 1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1보다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해가 1보다 커지는 것이다. 이런 건 어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 실근이 하나지. 중근이지. 중근이라는 것도 똑같은 근 두 개라서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조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방정식의 해가 또는 근이 어느 특정 범위에 있고 싶어라는 말은
절대 이 방정식의 근의 공식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이 왼쪽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어디서 만나고 싶어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고2 애들한테 내가 과학 내내 이거 시켰거든. 이거 안 되면 대수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이런 거 있지. 우리가 AX제곱에다가 BX에다가 이런 2차 방정식을 풀고 있어. 만약에 내가 너의 두근을 이 알파 베타라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알파 더하기 베타나 이 알파 베타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지? 두근의 합과 곱인데 두근의 합은 뭐 마이너스 1분의 b가 되고 뭐 두근의 곱이 1분의 c가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근데 쌤이 같이 외우라 그랬던 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라고 해서 두근의 차공식이 있단 말이야. 자, 강지원 불러봐. A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두근의 차공식이야.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잖아. 이 그래프를 여기다 y를 붙여서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제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뭐 아래로 볼록이라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알파였으면은 여기가 베타가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성분의 길이였대. 요 길이, 그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L 길이 보이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요 세모가 의미하는 바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가 축과 만나 생기는 X축의 그 잘린 길이 있죠. 뭐라고 설명해요? 2차 함수에 의해서 이 2차 함수 때문에 X축이 잘려 나가죠. 이렇게 그 잘린 성분의 길이를 의미한다. 요 길이 이 L을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또 메모하시고 5번 그 다음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2차 함수와 X축이 아니고 또 다른 직선이 나와. 직선. 이번에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뭐 관계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관계는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차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y는 뭐 ax 제곱에 bx에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직선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선이 하나 있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뭐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판단을 해보라는 거지. 그럼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연립을 한번 해봐야 돼. 고민할 거 없이 우선은 연립방정식을 한번 거쳐서 교점 개수를 판단한다. 그래서 연립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는 이렇게 연립을 한번 들어가시고요. 이게 싹 넘어가시면 되겠죠. 왼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ax 제곱에다가 bx였는데 마이너스 mx가 넘어왔고 원래 c가 있었는데 n이 넘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2차 방정식입니다.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판별식이 0일 수도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만약에 너를 연립했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 이게 우리가 방정식 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은 하나의 공통적인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을 연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느낌인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었고 직선이 있었는데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2개 나왔다는 말은 현재 이런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교점이 2개 나온다. 그러면서 여기랑 여기서 만난다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 가정을 하고 여기를 베타라 가정을 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중근을 가졌다. 연립했는데 중근이다. 그럴 때는 모르지. 이런 2차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접하면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접점이 나온다. 접점의 X좌표. 여기가 알파라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는 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 알파를 갖는다. 만약에 연립을 했는데 실근이 안 나온다. 그 말은 교점이 없다.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2차 함수와 또 다른 직선 사이의 관계, 위치 관계, 맞나 안 맞나 이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연립을 하시면 돼요. 연립을 해서 실근 존재성을 따져주시고 그러니까 판별식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그냥 근 두 개 나오고 이런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쉽죠?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 자 한번 봐봐. 잠깐 풀어볼래 이 문제 한번. y는 x제곱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뚝 들어가서 또 y는 x 더하기 5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점에서 만났죠 지금? 자 잠깐 풀어보세요. 이거 a, b 이렇게 있습니다. 교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선분 이 a, b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선분의 a, b 길이 구해봐라. 요 길이 구해봐라. 요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자 한번 시작. 2분 드리기 2분. 우선 좀 생각을 담아서 해. 제가 또 그렇게 하지 마요. 자, 이제 봐봐. 쌤 해볼게. 자, 우선은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문제를 수정을 해서 이거를 만약에 5가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하면 못 푸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연립을 하거든. 이렇게 연립을 했겠지 뭐. 그 다음에 넘겼겠지 뭐. 넘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이렇게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인수분해가 너무 아름답게 되거든. 그러면 x가 근이 2거나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좌표가 2라는 사실을 준 거기 때문에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뭐 어차피 어디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2,4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AB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러면은 뭐 루트 들어가셔서 중3 때 배웠던 거리 공식 뺀 거 제곱은 뺀 거 제곱이다. 그래서 3의 제곱은 9, 또 3의 제곱은 9, 그 루트 18이 되기 때문에 3루트 2인가?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애들의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답답해지는 게 뭐냐면 여기가 2가 아니라 5였던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되거든. 여기서 애들이 하는 선택이 분해 공식인데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 여기서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원래 인수분해가 잘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 주는 거지. 봐봐. 자,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놓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 근을 구하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 어디가 알파냐면 여기가 아마 알파일 거고 이게 베타가 되지 않겠니? 맞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잠깐 시켜본 이유는 뭐 때문에 시켜본 거냐면 어떤 직선이 나왔지. 그치? 그럼 직선은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야, 기울기. 근데 얘가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이야? 1짜리 직선이지.
그럼 쌤이 누누이 얘기했던 게 직선이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한 점을 잡아서 x축에 평행한 선과 아무 데나 y축에 평행한 이런 보조선을 날리면 얘가 어떤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고 그 직각삼각형의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이다? 몰라? 모르는 거야? 몰라? 간단하게 설명해준다. 자,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 안 했나 이거? 기울기가 뭐야?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학을 못 가. 이건 대학을 못 가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는 나쁘진 않아. 괜찮다고 이게. 근데 이것도 나는 그냥 세모야 세모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쌤이 원하는 기억하는 방식은 그냥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줘. 가로분의 세로.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한테 그 비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다. 꼭 이렇게 좀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이게 아마 니네 수학을 먹여 살려줄 거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건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게 증가한다는 건 알잖아. 그치? 증가가 맞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3 정도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거는 어떤 한 점을 잡아야 돼 우선. 어떤 한 점을 잡아서 x축에 평행한 선, y축에 아무렇게나 평행선을 날리면 반드시 이런 애가 생긴다고. 생겼을 때 그 가로와 세로의 비율값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비율값이다.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2대 3이니까 자동적으로 여기도 루트 13까지 알게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자, 만약에 직선의 기울기가 이번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은 감소한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감소라는 뜻이고 이 뒤에 마이너스를 띈 이 3분의 1 있지. 요게 비율을 주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로 떨어지면 되거든. 기울기 마삼분의 1짜리가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한 점을 잡아서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한 이런 보조선만 알려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또 직각이 생겼을 때 자 가로 세로 몇 대면? 3대 1의 이렇게 비율을 주는 거야. 그럼 3대 1대 몇이었겠니? 그렇지. 여기까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라는 게 그러니까 증가 감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울기는 증가하는 직선인데 2분의 3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게 2대 3의 비율이다. 야, 2대 3만 있겠냐? 기울기가 만약에 한번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빨리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한 점을 잡아서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선을 한번 날려봐. 그러면 또 이렇게 직각이 하나 생겨. 근데 여기서 이 가로 세로 몇 대 몇이겠어?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서는 1대 3의 비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야. 정말 필요하다 이거는. 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자고. 문제로 가서
지금 내가 이제 아까 이 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이상해진다고, 수학이. 이상해지고, 여기서 어찌됐건 내가 얘랑 얘랑 연립을 했거든. 연립에 넘겼어. 그럼 내가 두개를 알파, 베타랑 가정을 한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 이게 베타인 거지 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두근의 차공식을 외웠거든. 그치? 두근의 차공식이라는 게, 자,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 1분에 안 쓰겠습니다. 오리지널 판별식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1에다가 플러스 20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요, 요 길이가 루트 21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수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파란 삼각형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자, 이 직선 기울기 얼마짜리죠? 1짜리죠? 자, 그러면은 몇 대 몇인 거죠? 1대 몇인 거죠? 그렇지. 비율이 나온 거야, 이제. 1대 루트 2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 길이가 뭐야, 강재원? 요 길이 뭐야? 루트 21이지. 그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럼 루트 21인데 1대 루트이니까 1대 루트이잖아. 여기다 몇 배 하면 답이다? 루트 2 곱하면 답이다. 그래서 답이 루트 42. 저기 루트 42.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직선 나왔을 때는 요 기울기에다가 뭔가 좀 많은 걸 걸어야 돼. 얘가 다 판단해. 알았지? 강지원, 기울기는 뭐라고?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지훈이?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해도 친구들보다 훨씬 잘 풀 수 있습니다. 이쪽 문제들을. 왜냐하면 니네가 아까 풀어봐도 알겠지만 시키면 자꾸 근해 공식이 들어가요,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2분에 막 루트 난리 쳐야 되고, 점 좌표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은 함수값, 제일 낮은 함수값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중3 때도 이걸 배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 번 더 배우거든요. 근데 중3 때랑은 좀 달라요. 자, 우선은 그냥 생각을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어. 우선은 이 최대값이나 최소값 있잖아. 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에는 그냥 별로 관심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뭐 최대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얼마다, 이거는 그냥 산수적인 부분이라서 거기다가 너무 큰 관심을 안 주셔도 되고, 그럼 어디다 관심을 줘야 돼요? 어디다가 관심을 주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순간의 x에다가 관심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3월달에 키가 제일 컸어 라고 해서 그 3월달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키가 얼마인지는 3을 넣으면 되는 거고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오는 순간에 그 변수 값에다가만 관심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이 관심을 주지 말라는 게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최대가 되는 순간에 x가 2더라. 그러면 2 넣어서 값을 계산하면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그 다음에 연산적인 부분이라서 별로 아주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중3 때도 2차 함수를 한번 배웠는데, 중3 때는 그냥 이거밖에 안 해. 아래로 볼록 함수가 있어. 두 번째로 위로 볼록 함수가 있어. 그럼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대칭 축,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지고, 최소값을 가지고, 최대값은 없다고 배우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함수는 대칭 축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최소값은 없다고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3 때는 뭐냐면 중3 때는 x가 그냥 모든 실수만 얘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수다. 그러니까 x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그래프는 끝없이 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아래로 볼록한 수는 여기가 최소값이 여기고 최대값은 없다. 그래프 계속 올라간다. 아주 심플하죠?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면은 여기가 저 이차함수의 최대값이고 최소값이 없다.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고1을 넘어오잖아. 고1 수학에서는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수에서 다 보던 그래프를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시켜요.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생각해. 이런 모습으로 약간 제한 범위에서 그래프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차함 이렇게 생겼는데 대칭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칭축에 대해서 저 포개어짐을 둬야될 텐데 근데 내가 원래 뭐 아무 말 없었으면 최소값이 여기인데 최대값은 없는 거고 근데 이 범위를 잘라봐라 이 뜻이거든. 잘라버리면 모르지?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다고 치고 베타가 여기 있다고 쳤으면 우리는 그 사이 동네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 여기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이 점의 y좌표들을 말하는 겁니다. x가 알파인 순간 맥스가 나오고요. x가 베타인 순간 미니멈이 탄생한다. 아니 근데 얘가 두 번째 그림으로 대칭 축이 여기인데 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알파가 여기인데 아하 베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2차 함수의 대칭 축이 우리가 보는 구간 안에 들어갔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이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야 여기가 최대값 같고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네. 그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번에는 알파도 여기 있더라. 베타가 여기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리의 이차함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뭐냐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인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1 2차함수의 최대최소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칭축입니다. 축. 대칭축이 그 x의 범위 안에 우리가 보는 x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판단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보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내가 보는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보고 있는데 그 구간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그래프는 이 안쪽에서 감소하다 증가로 뒤바뀌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보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이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처럼 내가 보는 구간에 빠져나가 있으면 그럼 2차 함수는 완벽하게 감소만 하거나 완벽하게 증가밖에 못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최대최소는 무조건 양 끝에서 발생합니다. 완벽한 증가, 최소, 최대. 완벽하게 감소만 한다,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상태라면 이상한 거야. 양 끝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중간에 꼭지점에서 맥스 또는 미니멈이 나오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요.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최대최소는 그래프 그린다.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의 존재 위치가. 대칭축이 얘네가 보고자 하는 구간 안에 포함되고 있을까? 포함되지 않을까? 이 판단 구조를 먼저 가져가시고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쪽이 제일 높네요 선생님. 이쪽이 제일 낮아요. 눈으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느낌을 잡아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중3 때는 이게 여기만 찾으면 답이에요. 여기만 꼭지점만 잘 찾아내시면 답이다 이겁니다. 아까 2차 함수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A 2A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거 외워버리면 중3 때 애들이 완전 제곱 만들 때 너희 한 번에 갈 거 아니야. 그냥 되게 간단하게 불러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개념 설명은 이게 다예요. 이제 문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쌤과 같이 이것저것 해보셔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2차 함수도 방정식과 관계를 맺는 거라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를 함수를 가지고 풀 거고요. 함수 문제를 방정식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서 말 그대로 이 둘이 엄청나게 관계를 맺으면서